지금 보시는 사진 보시면요. 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햄버거를 먹는 모습인데 SNS에 공개를 했어요. 어제 대사관 직원들이랑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고 있었거든요. 네. 미국의 그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점식에 참석을 한 건데 좀 날짜가 좀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최 교수님. 예. 보면 사실 이렇게 햄버거 먹는 사진을 예. 뭐 일반인 같으면 저렇게 하겠는데 뭐 주한 대사잖아요. 예, 미국 대사가 대사죠. 이렇게 햄버거를 먹는데 근데 사실은 중요한 행사를 취소하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오픈식을 갖다 하는 게 예. 저희 뭐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두 가지 행사가 있었던 걸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재향민의 행사는 그 언론 보도에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주최 측에서 취소를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참석을 취소한 걸로 돼 있고 하나 이제 나머지 그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모임에는 참석을 안 하고 지금 이제 햄버거 가게 가셨는데 저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 햄버거 가게가 사실은 미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저게 처음에 강남에 생겼다거나 유명해져가지고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한국에 와서 입점을 하고 또 새로운 가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본인이 먹으면서 홍보를 해주면 어쨌든 홍보 효과가 있어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우선주의고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온다고 하면 이제 홍보적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정례적으로 가다가 거기에 참석 안 하기 간 거를 뭐 어떤 그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무슨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저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또 저런 행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프랜차이즈 햄버거를 좀 많이 먹어달라 그런 홍보성 차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효준,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8일 사실 미 해리 해리슨 대사를 초치를 한 셈이 됐어요. 와서 저희가 항의를 했고 지소미아 파기 관련돼서 좀 비판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햄버거 사진을 이렇게 버젓이 올리면 이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제 조세형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사실상 이제 뭐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초치를 한 것이죠. 사실은 주한 미국 대사가 이렇게 우리 외교가에 초치를 당한 것은 거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지금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 초치라는 게 외교적으로 어떤 상대방의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부르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어떤 결례 논란이 있는 게 이 사실은 외교부로 부르면서 이 사실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내용 자체도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측에서 미 국무부가 우리 주미 대사를 불러갖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동맹 국가잖아요. 동맹국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루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언론에 공개적으로 저렇게 초치의 모습을 취해가면서 이야기를 한 거는 굉장히 어떤 미국 측으로는 기분 나쁜 행동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를, 왜냐하면 주한미 대사가 국내 행사에 많이 다닙니다. 그걸 다 취소를 하고 저렇게 자국에 있는 햄버거 회사에 가서 저렇게 먹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우리 정부에 대한 저는 거의 항의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래?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할게. 자, 그러면 나는 알아서 우리 행동할게. 라는 식의 전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을 비춰보면 한미동맹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프트 외교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어떤 일반인들과 많이 친숙해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개적인 이런 강연들을 취소를 하고서 저런 게 갔다는 것은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상당한 어떤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해리스 대사 어쨌든 이제 직접적으로 뭐 간접적으로 어떤 불만을 내비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요, 최진봉 교수님, 청와대가 이제 주한미군 용산 기지를 포함한 26개 미군 기지에 대한 이 조기 반환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 우리가 반환받아야 될 게 80개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면서 예전에 쓰던 곳들을 이제 반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 쉬운 4개는 이미 받았고 26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보통 추진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5개 단계가 필요해요. 예. 근데 두 번째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 안 하던 게 아니고 원래 추진하고 있었던 거를 네. 조금 속도를 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지지부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왜냐면 그걸 반환받아가지고 시도 지자체들 같은 경우 공원도 만들고 아니면 재개발도 하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염된 땅들을 좀 다시 정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 시간이 원래 들어가다 보니까 미군 측에서 좀 해줘야 되죠. 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걸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계획이었고요. 근데 어제 왜 그거를 논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NSC에서 어제 왜 논의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NSC에서 어제 논의한 이유가 아마 이제 이게 좀 뭐 시기적으로 이게 지소미아 연결돼서 얘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오해돼서 불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지 그건 잘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NSC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이걸 이제 우리가 NSC에서 이렇게 결정한 분 지소미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저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뭐 연결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미묘한 시점에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이 공교롭게 또 불거지면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미군 기지 반환 논의가 왜 다시 한번 제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는데 이 와중에 오늘 낮이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불량 행동을 하는 국가라고 한 것을 이제 미국 측의 국무장관 폼페이오 측에 이 비난을 하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떠밀고 있다라고 최선희 제1부상이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관계도 약간 균열이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북한 쪽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제 발전시키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는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리용호 외무상이 어떤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일단 또 냈습니다. 근데 우리 이용호 외무상보다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가 무게가 실리는 게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역할이 중요하고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복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이 회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뭐 최근에 뭐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북미 실무 협상이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즉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계속 괜찮다. 자, 그래도 이제 회담을 위해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최선희 회장이 회담 선을 긋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아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지금 우리가 외교 관계가 모든 게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하나 기대 남은 게 북미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어려워진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히 입지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한 게 동맹보다 국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NSC를 갑자기 열어서 지금 미군기지 반환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이건 뭐냐면 뭔가 한미 관계를 좀 재조정하겠다는 의미로도 비치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맹과 국익이라는 게 지금 상대 어떤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동맹을 하면 그게 국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동맹과 국익을 대치되는 개념으로 지금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맹의 뭔가보다는 국익을 더 우선시하겠다. 즉 한미동맹의 뜻보다는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의사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럴 경우는 앞으로 우리 외교가 설 자리가 과연 있겠는가? 그다음에 북미 관계도 저렇게 경색돼 버리면 이제 북한 지뢰대도 없어진 상황에서 한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솔직히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